어느 고아원 14살의 한 소녀가 선생님께 상담을 한다. 매일 밤 꿈에 귀신이 계속 나와요. 그 여자 귀신은 자기 몸이 저 아파트에서 토막났다고 그래요. 선생님은 처음 아이가 불안해해서 그런가 싶었지만 매일 계속되는 아이의 악몽에 이상함을 느꼈다. 그래서 선생님은 혹시 어떤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경찰과 상담하게 된다. 아이가 말한 장소는 악취가 난다 라는 신고가 들어온 장소였다. 1999년 5월 24일 경찰은 이 지역을 조사하는 김에 아이가 말한 아파트도 살펴보기로 한다. 뭐야 이 악취는? 이건 끔찍해. 경찰은 아파트에서 한 헬로키티 인형을 발견한다. 경찰은 그 헬로키티 인형을 들어보는데 묘하게 무겁고 딱딱한 감촉이 느껴져 이상함을 느낀다. 안에 뭔가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?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의 두개골 같은 것을 발견한다. 홍콩의 나이트클럽. 한 명의 여자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. 그녀의 이름은 펜 만예. 어릴 적 부모에게 버려져 고아원에서 자랐다. 하지만 고아원에서는 아이들을 16살까지만 돌봐주었기에 그녀는 16살에 노숙자가 되었다. 펜은 노숙자이던 시절 생존을 위해서 결국 매춘을 하게 된다. 이렇게 매춘을 하던 펜에게 34세의 찬 만락이라는 단골 손님이 생긴다. 찬은 중국의 마피아 삼합회의 멤버였으며 포주이자 마약 상인이었다. 찬은 펜을 그 가게에서 가장 편애했었다. 그래서 펜은 찬과 친하게 지냈고 펜에 의해서 마약까지 시작하게 된다. 그런데 어느 날 찬은 지갑을 잃어버린다. 뭐야? 어디 갔어 내 지갑? 찬은 자신의 지갑을 훔친 범인을 찾는다. 그리고 그 범인이 펜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. 찬은 펜에게 훔친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다. 이에 펜은 그 자리에서 훔쳤던 돈을 전부 갚는다. 하지만 찬은 야, 빌려갔으면 이자는 줘야지, 어? 더 큰 액수를 갚으라고 협박했다. 갚을게요. 꼭 갚을 테니까 시간만 더 주세요. 하지만 찬은 펜을 기다릴 생각이 없었다. 찬은 펜을 억지로 자신의 가게에 끌고 가서 매춘을 시켜 바로 돈을 받으려고 했다. 그래서 찬은 다른 남자 2명과 여자 1명을 더 끌어들여 펜을 납치할 계획을 세우고 납치한다. 납치에 성공한 찬은 처음 예정과 달리 펜을 한 달 동안 감금시키고 고문했다. 찬은 펜에게 억지로 마약을 먹이고 파이프로 구타를 하고 대소변을 강제로 먹였다. 제발 이제 용서해주세요. 야 펜, 웃어, 어? 찬은 펜을 억지로 덮치고 행위가 끝난 뒤엔 펜에게 이런 고문 성행위를 즐긴다고 말하도록 시켰다. 결국 펜은 찬과 남자 2명이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목숨을 잃는다. 이 3명이 돌아왔을 때 화장실에서 죽은 펜을 발견한다. 그들은 시체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 결국 펜의 시체를 절단해서 버린다. 찬 형님, 머리 아래는 전부 처리했습니다. 근데 머리는 너무 티가 나는데 어떡합니까? 물건이 물건인 만큼 신중히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? 그러게. 어떡하지? 좋은 게 있는데? 야, 이 인형에 적당히 넣고 버리자. 그러기엔 머리가 너무 단단한데요? 그럼 설마, 그러면 조금 연해지겠지. 그렇게 찬은 펜의 머리를 삶은 다음 헬로키티의 속에 넣었다. 경찰에 발각된 것을 알게 된 3명은 잡힐까 보다! 도망친다. 하지만 펜과 나머지 1명은 경찰에 결국 잡혔고 그 나머지 1명은 어쩌지? 나도 언젠간 잡히겠지? 생각해 자수를 한다. 그리고 3명은 종신형을 선고받는다. 여기서 하나 의문점이 생긴다. 14살 소녀는 이 사건을 어떻게 알았을까? 바로 이 소녀가 펜을 납치할 때 협조한 한 명의 여자였던 것. 놀랍게도 이 소녀는 범인 3명 중 1명과 사귀는 사이였다고 한다. 이 소녀는 큰 처벌을 받지 않았다. 아직 14살의 어린 소녀라는 점, 그리고 이 소녀가
자백을 하지 않았다면 사건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. 이 사건은 홍콩의 헬로키티 살인사건이라고 불린 사건입니다. 이 사건이 홍콩에 알려지자마자 홍콩 사람들에게 정말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하죠. 너무나 끔찍해서 그 당시 홍콩에선 헬로키티 관련 상품의 판매량이 확 줄었으며 헬로키티 인형에서 귀신이 나온다라는 괴담이 생길 정도였다고 합니다. 그리고 사건의 내용에서 남자 여러 명이 한 명을 납치해 감금했다는 점, 감금하는 동안 그 여자에게 엽기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상한 학대를 했다는 점에서 일본의 콘크리트 여고생 살인사건과 비슷하다 이야기가 나오는 끔찍한 사건이죠. 범인들은 사건을 일으켰을 때 차는 34살이었고 나머지 2명은 각각 27살, 21살이었습니다. 그런데 14살의 어린 여자아이와 사귀었다는 점에서 처음으로 충격받고, 그리고 그 소녀가 비록 자백은 했지만 크게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 번 더 충격을 받았네요.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? 자유롭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 외에도 혹시 수다르가 다루었으면 하는 사건이나 인물 이야기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럼 다르다르 수다르였습니다.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